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정주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교통편이 편리하고 녹지율도 높고 더군다나 교육 여건까지 좋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요. 도대체 그런 집이 어딨냐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다변하는 주택시장에서도 갈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그중에서도 부천 옥길지구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 옥길, 계수동 일대 132만여 제곱미터의 9천여 세대가 들어설 미니 신도시급 2차 보금자리 지구다. 이는 서울 항동지구, 광명 시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와 인접해 있어 앞으로 서울 서남부 거점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부천 옥길지구에서는 처음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B-2블록 1304세대는 부천 옥길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러면은 부천 옥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부천 옥길지구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범박동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32만 제곱미터이며 사업지구 내에 9,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미니 신도시급 도시입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이 자자한 부천 옥길지구. 그중에서도 이곳은 1,304세대가 들어설 부천 옥길지구 중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다. 과연 어떤 곳이길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지 일단 구경부터 해보자. 네, 이 방은 84제곱미터 B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거실은 지금 앞쪽하고 뒤쪽이 굉장히 길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부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실의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환하고 시원하게 보일 거예요. 아늑한 침실은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방별로 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하게 고안되었고, 넓은 거울이 있는 화장대 공간은 넉넉한 수납장이 설치되어 더욱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지역 난방이 적용되어 쾌적하고 편리하며 기계 환기 방식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가 늘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된다. 네, 여기는 바로 여자들의 로망, 주방이잖아요. 네.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선을 가장 짧게 줄였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냉장고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김치 냉장고 또한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를 좀 높였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수전이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페달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안 하고에 따른 그 스톱이 절감이 좀 있을 거고요. 주부가 일을 하면서 뒤쪽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요. 좀 걱정이 안 되시겠죠. 주부 시야에 아이들까지 딱 들어오니까 우리 주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곳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래서 외출 중에도 집안을 제어할 수 있고 부재 중 방문자 영상을 저장할 수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네, 지금 주방하고 거실에 대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방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방은 안방하고요. 거실 옆에 있는 아이들 방 둘이 있는데요. 방은 하나는 서재로 쓸 수 있고요. 안방에는 부부 공동 욕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난방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열 효율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연 속에 지은 공원형 아파트를 지향하는 이곳은 조경 면적이 약 40%에 달하며 지상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녹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쾌적도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과 서울 푸른 수목원이 인접해 자연과 가까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 뛰어난 교육 환경도 눈길을 끈다. 부천 옥길지구 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등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부천시에서 시립단설 유치원 1개소 신설과 시립도서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지구로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지구 인근에 부천대 제2캠퍼스 건립 예정에 따라 편리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지금 보니까요.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은 되게 뛰어난 게 보여요. 네. 그러면 교통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 여건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에서 직선거리로 3km 이내에 1호선 역곡역과 7호선 온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예각순환도로 시흥 IC와 서해안로 그리고 국도 46호선이 접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2016년도 소사 원시간 복선 전철과 수도권 서부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서울로의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이 매우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양 계획이나 입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분양 계획은 오는 10월 18일 사업지구 내 모델하우스가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는 경우 다양한 분양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부터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10월 30일까지 특별공급 대상자 1순위, 2, 3순위, 무순위 순으로 각각 분양 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3일과 15일 각각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서남구 거점 지역이 될 부천 옥길지구. 아무쪼록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매료시킬 뿐만 아니라 K-팝에서 K-컬처로 한류 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인 우리나라 전통문화. 전통문화는 역사와 품격, 한민족의 어를 담아낸 문화자원의 보고이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매거진이 전통문화 경연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는데 그 섬세한 전통문화의 매력 속으로 떠나보자.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우예아입니다. 문화의 계절 가을, 우리 것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는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우리 친구들이 쏙쏙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열정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따라오세요. 전통 예술 문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펼칠 이곳. 이 대회는 전통무용, 농악, 사물놀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경연이 펼쳐지며 부문별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을 통해 행사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할 팀을 가리게 된다. 네, 전통문화 경연대회가 올해로 22번째, 22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981년도에 설립한 저희 한국청소년연맹은 설립 취지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우리 문화의 어떤 고유한 우수성을 보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청소년 문화큰잔치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또 배우고 또 보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청소년 문화큰잔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전 행사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행사를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이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의 청소년들한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급하기 위해서 실시가 됐고요. 특히 아리랑의 고장인 이곳 정선에서 우리 문화를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이 고장을 방문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선에서 개최한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열정적이고도 멋진 공연을 펼칠 곳은 바로 강원도 정선. 이곳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아리랑의 발상지로서 전통문화에 대해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는 바로 정선 아리랑이 되겠다. 아라리라고도 불리는 정선 아리랑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리랑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정선 아리랑은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평가받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제22회 대통령배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는 천지몰이 예술단,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영서고등학교 등 총 23개의 팀이 공연에 참가하게 되고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지금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본격적인 대회 시작 전인데요. 우리 멋있는 친구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회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공연 오늘 준비하세요?
네, 저희 오늘 사물놀이 준비했고요. 이제 잠시 후면은 저희 다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학교 생활하면서도 틈틈이 점심시간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또 열정만큼은 이제 최고니까요. 이제 멋진 공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표정에서부터 벌써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럼 몇 등 노리고 계세요, 오늘? 잘하는 팀이 워낙 많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저희는 1등 한번 노려보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요? 1등. 네, 1등. 네. 네, 그럼 우리 1등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으로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한국청소년연맹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정선군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 대회는 국내 거주하는 전국 초, 중고 재학생이 모인 최소 4명 이상의 팀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순수 아마추어 연합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표현력, 호응도 이 모든 것을 합산해서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볼 거는 여러분의 열정과 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회가 막 시작될 텐데요. 조금 전에 그 막 시끌벅적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약간의 긴장감도 막 도는 것 같아요. 빨리 만나보시죠. 화려한 의상과 신명나는 우리가락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보는 이들에게 흥을 돋구기에 충분하다. 되게 큰 대회여서 너무 떨리고 좋은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통무용이 되게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보면은 되게 좋은 음악이고 되게 아름답고 저희 문화를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많이 체험하시고 좋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떨렸을 텐데도 멋진 공연을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끈기를 갖고 비록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지만 심사위원들마저 깜짝 놀라게 하는 실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보아 우리 전통문화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은 안 움직이시고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던데 심사 기준이 있나요? 네,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마 다 잘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다들 수준 있는 작품들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같은 순서로 이렇게 익힌 거를 하는 거는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가점은 감정적인 거, 이 마음 안에서 끌어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력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같이 장단을 반주를 똑같이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장단은 듣는 소리서부터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봤어요. 역시나 마음에서 끌어내는 장단과 선의 표현은 전통문화를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한국의 그런 예쁜 문화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악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가는 이제 미래에는 우리 한국의 국악이 전 세계에도 뻗어서 우리 한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는 과거의 문화와 삶을 현재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경연대회는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뒷받침을 하고 있다. 드디어 다가온 제22회 대통령배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시상식. 과연 이 많은 트로피들은 어느 팀이 가져갈지 궁금하기만 한데 서로 하나가 되어 친구들의 수상을 축하해주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함께 즐기는 전통문화의 매력이 비춰진다.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은 향음예술원 진동팀에게 돌아가고 이들이 오늘 보여준 열정 속에 우리 전통문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대회에 참가해서 대통령상이랑 편상도 받고 해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밑에 후배들도 나와가지고 1등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향음예술원 화이팅! 대통령상 못 받아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 남지 않는 무대가 되었어요. 다음에 참여! 화이팅! 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우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6분의 1명꼴로 부상을 입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안전에 대한 경솔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텐데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수몰사고 실종자 6명이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2년 하반기 구미 불산 누출 사고 후 화학공장의 누출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제철 공장의 질식 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92,256명이며 이 중 1,864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하루 평균 250여 명이 부상하고 매일 5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근로자 10,000명당 사고로 인해 몇 명이 사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은 영국, 독일, 미국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연간 18조 원이 넘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둔감한 실정이다. 가정의 행복과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안전.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의 중심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이념 아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다. 네, 안전보건공단. 얼핏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공단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전보건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그리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 개선의 자금 지원, 그리고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연구개발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면은 보통은 건설 현장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산업재해라고 하면은 생산직 근로자를 떠올리게 되시는데요.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직 근로자,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뵐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식당 아주머니, 그다음에 피자 배달원, 택배 종사자 등 일과 관련해서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저도 그 산업재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대상이 되십니다. 예. 계속 안전에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안전교육, 안전홍보 및 캠페인, 안전개선 활동 등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이번 공모는 안전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지금이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 공모 기간이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공모전이에요?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매년 안전행정부와 저희 공단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려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참가하면 되나요? 이 공모전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공모 주제는 사회, 생활, 교통, 산업안전 각 분야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들이 독창적으로 추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부분은 민간 및 공공기관 부분, 교육기관 부분, 그리고 노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NGO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접수된 우수 사례는 1차로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 3차 현장 실사를 통해서 각 부분별로 입상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된 입상기관은 12월 17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안전문화 우수 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이 거행이 됩니다. 수많은 산업재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사고와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된다.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는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재해가 바로 추락인데, 추락 재해를 줄이고자 보호구나 이런 걸 착용하고 어떻게 하면 재해로부터 예방될 수 있을까를 추락 중심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하는 방법, 또 불안전한 행동을 안전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4대 과제 및 17대 실천 수칙인 일명 이크 안전수칙을 선포하고 범국민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필수 안전수칙인 이크는 위험요인 발굴, 사고 위험 제거, 잠재된 위험요인 통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안전문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기에 국민들은 더욱 든든하다. 네, 요즘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요, 화학 관련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가요? 요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답변을 제가 드리기 전에 화학사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약간이 필요한데요. 화학사고라고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다가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을 화학사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제조 공장에서 화학물질 취급함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였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9월에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화학사고에 대한 체감지수가 상당히 증가하여서 최근에 화학사고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최근에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전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지난해 구미불산 사고 이후에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공단본부에 중대산업사고 예방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사고 예방실과 일선기관에 있는 기술지원팀 5개소를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화학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 위탁기관을 활용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화학물질을 지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들을 철저히 지킨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 행복의 버팀목이 될 안전한 대한민국. 하루빨리 우리 일터에서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